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수열 클러스터와 함께 강원형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이 바로 액화수소 사업입니다. 삼척을 중심으로 동해와 강릉, 평창이 전국 첫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건데요. 하지만 동북아시아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거란 기대 못지않게 우려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도내 최초로 삼척의 문을 연 수소 충전소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지난 21일 각종 안전검사를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삼척 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춘천, 10월 속초에 이어 12월에는 원주와 강릉에도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척과 함께 액화수소 산업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강릉, 동해, 평창도 수소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소산업에도 약점을 주도록 하고 우리가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이제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공간도 활용을 해서 수소산업의 저장이라든가 또 이런 이 수송 뭐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구성합니다. 대용량 액화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수소 수입 전용 항만 구축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지난해 수소 탱크 폭발 사고를 겪었던 강릉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삼척 수소 충전소도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끝에 건립이 진행됐고 강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아직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소라는 게 아직 검증도 안 된 부분이고 폭발성도 내재를 하고 있고 환경적 유해 부분도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적 유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규격에 맞는 설비 구축만 가능하다면 위험성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수소는 누출돼도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고 발화점도 높아 폭발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 액화수소 열차 도입 추진과 함께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를 전국 최초의 수소 고속도로로 조성하는 등 수소 경제를 활용한 강원도 SOC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강원도 역점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강원형 그린 뉴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소양강 댐의 담수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 냉방에 드는 막대한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업, 바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인데요. 춘천을 빅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은 29억 톤에 달하는 소양강 댐의 담수입니다. 수심 150m 아래에 저장된 물은 연중 영상 7도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온도를 이용해 냉각에 필요한 장비에 열을 식히거나 반대로 겨울엔 스마트팜 난방 등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그린 뉴딜 정책에 딱 맞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수백 개 기업이 모여있는 대형 클러스터에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자체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2022년부터 투입될 3천억 원이 넘는 돈은 순전히 조성비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몫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온다고 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데이터 산업이 막 부흥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진짜 데이터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을 유치해야지 되는데 걔네들이 오기 위한 유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장비 중심의 데이터 센터의 경우 직접 고용호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와 분석센터 등 파생기업 유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이 수열 에너지 도시로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을 때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가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날 것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데이터 기업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최근 세종시로 확정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전에는 전국 118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완공 목표는 2025년,
이 같은 숙제를 풀어내고 강원도의 미래 먹을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도의 미래혁신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모빌리티, 즉 전기차 산업인데요. 횡성 지역의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미 횡성 우천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생산 공장과 부품업체가 입주해 이르면 다음 달 전기차가 양산된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군 우천산업단지에 입지한 전기차 생산 공장입니다. 각 공정 라인마다 부품 조립이 한창입니다.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 기업은 지난해 3월 수도권에서 횡성으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산업에 핵심 기술력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최근에는 본사까지 횡성으로 이전을 마쳤고 다음 달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출시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토교통부 전기차 생산 인증과 환경부 보조금 지급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5일 정도 되면 이제 환경부 인증까지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디피코 차량, 전기 차량이 이제 출시가 되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협력사라든지 부품사가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에 따라 강원도와 횡성군은 본격적인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완성차 생산이 가시화된 만큼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나선 겁니다. 지난 4월 우천산업단지 내에 차체 도정과 부품 조립 등 임대형 공장을 완성하고 460m에 달하는 공공 시험 주행로를 갖췄습니다. 내년 7월에는 이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과 생산 부품 전시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이를 계기로 미래차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미래 직업으로 주력 산업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 지역 발전은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가 생성되는 직업이 있고 소득이 창출되고 또 횡성에 인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횡성의 자치단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최근 묵계리 옛 탄약부대 부지에 전기차 시험 주행로와 공용 연구 인증 장비를 갖춘 기업 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됐고 센터 주변 지역은 이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정부의 상생 일자리 참여 사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6개 연관기업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내에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 분소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산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오는 2024년 전기차 생산 규모는 연간 4만 대로 신규 고용 2,000명, 경제적 파급 효과는 9,200억 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매미나방 유충부터 대벌레까지 속출하는 돌발 병해 중에 곳곳에서는 벌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춘천에서는 노래기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나타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혐오스러운 생김새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풍기고 주택가로 몰려들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원25 한지영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되게 혐오스럽죠. 이렇게 겨가는 게 지네같이 보이니까. 엄청 많아요. 이상은 찝찝하죠. 벌레들이 막 달라붙어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벌레 많이 무서워하잖아요. 벌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야 돼요. 춘천 도심의 한 산책길. 다리 밑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벽면 곳곳이 거뭇거뭇합니다. 자세히 보니 지네처럼 다리가 수십 개 달린 벌레가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에도 벌레 사체가 가득합니다. 건드리면 둥글게 말리고 고약한 노린내를 풍긴다는 노래기입니다. 엄청 많아요. 먼저는 막 새까맣게 새까맣고 겨울에 막 다다리 달라붙어서 이상은 찝찝하죠.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축축해져 젖었잖아요. 새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노래가 끼는 거지. 여기선 처음이죠. 노래기는 사람이나 농작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혐오스러운 겉모습에 해충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또 고약한 악취를 풍겨 벌레계의 스컹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노래기 떼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3.1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겨울에 이어진 온화한 날씨로 벌레들이 죽지 않고 부화했고 최근 잦은 비 등으로 개체수까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춥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덜하다고 하는데 작년 겨울에 따뜻하고 하다고 올 또 봄 여름에 비가 자주 왔잖아요. 많이 혐오스럽고 사방에 이렇게 보다시피 돌아다니다 보니까 혐오스럽고 한 것이죠. 도심 등 주택가에도 때 아닌 노래기떼의 습격으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노래기는 주택가 담장과 주차장 등 주택가에도 수천 마리씩 출몰합니다. 특히 전원주택 등 주변에 숲이 있는 곳은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밤마다 벌레 수백여 마리가 집 담벼락을 타고 가끔은 방 안까지 출몰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민원을 넣으면 지자체에서 방역을 해주지만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죽었던 노래기가 살아난 것처럼 득실거립니다. 이에 주민들은 주말마다 직접 노래기 전용 살충제를 사서 집 주변에 뿌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갑니다. 집 안에서도 많이 나와요. 정면 쪽은 해가 들어다 보니까 조금 덜한데 뒤쪽은 해가 좀 덜 들다 보니까 까맣게 붙어요. 근데 그게 틈으로 워낙 작아서 집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서 아예 테두리로 지금 방역을 했는데 어저께부터 와서 한 6번, 7번은 쓸어냈던 것 같아. 노래기 때문에. 장난 아니에요. 다세대 연립주택도 노래기떼의 습격에 몸살을 앓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매일 건물 담벼락을 타고 있는 노래기를 치우고 사체를 쓸어냅니다. 하지만 그때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악취를 풍기며 때를 지어 출몰합니다. 특히 노래기가 창틀 또는 하수구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건물 안 엘리베이터 등에도 대량 출몰해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근데 올해 특히 많이 이렇게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혐오스럽죠. 이렇게 겨가는 게 지네같이 보이니까 애들도 많이 이렇게 보다가 엘리베이터 누르려고 하다가 그 옆에 겨가니까 또 누르지도 못하고. 이 밖에도 한 달이 넘도록 춘천 지역 곳곳에서 노래기떼가 출몰하면서 최근에는 약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을 구입하자. 그래서 이제 이 노래기를 없애보자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계획을 짜고 약국 가가지고 이제 약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약이 다 나갔다고 말씀하셔서 구입 못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방역을 강화할 뿐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습니다. 돌발성 벌레인데 해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살충제가 없어 민원이 들어오면 해충 방지약으로 방역을 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또 웬만한 약으로는 죽지 않고 강한 살충제는 어린아이나 반려동물 등에도 해가 될 수 있어 무조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마다 곳곳이 발생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방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래기 같은 그런 돌발 해충인 경우에는 그 개체수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면서 또 더군다나 저희가 쓰는 살충제약은 조금 틀린 부분의 방제약품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그나마 장마가 끝나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 노래기 떼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 아닌 여름철 벌레떼에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네, 작은 영화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이 작은 영화관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휴관이 길어지고 경영난을 겪으면서 줄줄이 문을 닫은 건데요.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도록 영화관 하나 없던 평창군. 2015년 평창시네마라는 작은 영화관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만 24만 명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달이 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휴관이 길어질수록 경영난은 더욱 심해지면서 위탁 운영을 하던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결국 운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작은 영화관 34곳을 위탁 운영하던 조합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쌓이면서 결국 파산하고 만 겁니다. 도내 작은 영화관은 모두 15곳으로 이 중 횡성과 인제를 제외한 13곳이 모두 조합을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사라지면서 지자체별로 대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위탁 운영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위탁 업체가 선정이 끝나면 다시 작은 영화관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월 작은 영화관 영월시네마는 지난주부터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영화를 열어야 되겠다. 닫으면 안 되겠다. 그게 대원칙을 가지고 일단 영화를 열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일단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 지경을 하고 조금 더 시스템을 잘 운영되도록 갖춘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적정한 업체를 찾아서 관리 위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여전히 막막한 상황. 정부가 영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 발급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대형 영화관 위주라 작은 영화관은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영화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설립되어서 국가의 지원을 좀 많이 좀 받아서 운영이 되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세워진 작은 영화관.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마을자치,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참여형 민주주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민선치에게 춘천시가 이 같은 마을자치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마을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탁에 둘러앉은 주민들이 토론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양이 이게 고기 있게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운동하려고 지나다 보면 막 불핀 자리도 있고 막 술 같은 거 먹고 이게 너무 늦은 시간엔 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환하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서 그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년째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한 민원입니다. 6개월 동안 주민들이 마을 곳곳을 누비며 발굴한 현안 100여 건이 이번 토론 주제입니다. 토론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현안을 분류하고 9월 주민총회와 투표를 통해 마을 계획 최종안을 수립합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 계획을 검토한 뒤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와그라는 한마당에서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지금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나온 의제들을 여기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추리고 간추리고 더 보완해서 이후에 주민총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는 겁니다. 춘천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자치가 추진 2년을 맞으면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7개 읍면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계획 수립을 비롯한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신사우동과 태계동 등 4개 마을이 문제 발굴부터 마을계획 수립까지 하는 마을자치에 동참했습니다. 좋아요. 속이 후련해져요. 후련해지고 당연히 좋죠. 어디 가서 말을 해보겠어요. 어디 가서. 좋죠. 마을자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시의 풀뿌리 마을자치와 시민 주권 강화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 분권의 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가 7% 넘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주택 재산세는 총 525억 원으로 지난해 480억 원보다 7.3%가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도 지난해 57만 700건에서 올해 67만 1,400건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제와 횡성 지역 재산세 증가율이 1, 2위를 기록했으며 외진 투자가 크게 증가한 양양과 속초 등도 15%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